너의 잡을 보여줘. 직접 하고 있는 알바, 또 궁금한 알바, 다양하게 모든 알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잡은 바로 교육 알바인데요. 교육 알바 하면 어떤 알바들이 있을까요? 문제집을 만든 알바도 있고, 또 선생님 하시는 이제 알바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과외 선생님을 모실 건데요. 어디 계실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2명 가르치고, 또 고등학생 2학년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하고는 수학을 배운 친구들은 저한테 조금 오래되었고, 국어 친구는 최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개 일단 먼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21살, 부경대학교 21학번, 과는 생태공학 전공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과를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문과 출신, 대학은 이과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 딱 국어랑 수학이에요. 항상 수학을 좋아했었고, 국어는 되게 아끼는 과목? 약간 친구들한테 국어를 진짜 좋아한다 너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두 번째, 계기랑 이제 시작 경로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원래부터 이제 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더 있는 학생들이나 또 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공부 방법이나 이제 학습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잘 가르칠 약간 자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하다가, 일단 첫 번째는 알바 사이트에서 그냥 학원 알바에 먼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의자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럼 한 명씩 할 수 있는 과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플을 이용하시면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수업 전에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가까운 거리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나가야 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일찍 나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대기를 하던 중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혼자 먼저 와플을 먹고, 학생이 오면 제가 하나 더 시켜주기도 하고, 학생이 먹고 싶으면 사오기도 합니다. 이제 수업 중 영상은,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조금 저만의 팁도 있고 방식이 있으니까 항상 숙제 검사 무조건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면서 이제 또 마지막쯤에 숙제 내주고, 네, 그럽니다. 중간에 한 번씩 조금 학생이 잠이 오는 것 같다, 집중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조금 힘들다 싶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주고받고, 지금 친구들이랑 조금 오래 하다 보니 조금 친밀감이 형성돼서 대부분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후 일단 말을 많이 했으니까 집 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 가면서 귀에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바깥을 보고, 네, 그런답니다. 알바 끝나면 공감하실 거예요. 저에게 학생들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는 되게 소중한 의미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성적을 제가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저도 공부를 해서 가야 하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공부 스트레스 같은 것도 덜 할 수 있는지 팁을 줄 수 있으니까 진짜 친한 언니로서 이제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또 제가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네, 대충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는데 저에게 나중에 배울 학생들 빨리 오세요. 오실 거면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지금 배우고 있는 지혜랑 보선이랑 유진이 숙제 했지? 곧 보자. 나중에는 친한 언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저는 제가 지금 교육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이상 과외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잡 소개 때는 과연 어떤 직종을 소개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과외 선생님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남겨주세요. 바로 답글 달아드립니다. 궁금증 바로 해결합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너의 답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PBS 52기 아나운서부 이진아입니다. 개인 영상을 어떤 걸 찍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또 국문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문과라고 책을 추천한다? 너무 뻔하고 여러분들 책 잘 안 읽으실 텐데 관심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책은 잘 즐겨 읽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진짜 많이 챙겨보는 타입인데, 국문과에 오시면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국문과 전공생이 추천하는 소설 원작 영화 베스트 3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소개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영화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예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장마가 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동화책을 자기 아이인 지호한테 주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호는 당연히 장마만 기다리겠죠. 엄마가 장마가 오면 온다고 했으니까 장마가 언제 오나 맨날 TV 앞에 앉아가지고 뉴스만 보고 있고, 사실은 장마가 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아는 장마가 시작되는 첫날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수아의 첫사랑이자 남편인 우진이랑 아들인 지호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수아를 케어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렇게 감정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원작 소설이 이치카와 다쿠지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2003년쯤에 발간이 됐고 2005년에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2018년에 이제 그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게 저희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판만 봤는데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원래 영화 보면서 진짜 잘 안 우는데 이 영화 볼 때마다 진짜 오열. 비가 올 때 보고 싶은 영화, 아니면 좀 슬픈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는 원더라는 영화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이 영화는 다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사회쌤들이 한 번씩 틀어줬을 법한 영화이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거스트 풀먼이라는 좀 심한 안면 기형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우주선 탈 때 쓰는 그 헬멧을 쓰고 맨날 밖에 다니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헬멧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친구들이 막 놀리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얘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상처를 받고 다시 좀 작아지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긍정적인 자기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성장 이야기를 담은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발간된 책이에요. 아마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책이랑 영화랑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책을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안면 기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시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영화로 보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또 이렇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살다 보면 인생이 진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 영화를 보면 좀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은 나를 찾아줘 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아마 호러, 스릴러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 영화는 제가 본 스릴러 영화 중에 좀 상위권에 드는 영화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닉이랑 에이미라는 주인공이 이제 부부로 나오는데 이 부부의 5주년 결혼기념일에 에이미가 사라집니다. 에이미가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 형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에이미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단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형사들이 봤을 때, 경찰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해. 아무래도 닉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닉을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닉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둘의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경찰 쪽에서는 닉을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에이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원작 소설은 길리언 플린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곤걸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읽어본 초리소설 중에 이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 탑에 들고 제가 본 스릴러 영화 중에 이 영화가 탑에 들기 때문에 취향 차이죠. 내가 영화보다는 책이 좋다 하시면 책으로 읽으시면 되고 난 책보다 영화가 좋다 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돼요. 나는 스릴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영화를 찾고 있다 하신다면 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네, 제가 준비한 영화 3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국문과 전공생이 추천하는 소설 원작 영화 베스트 3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제 개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BS 화이팅! 안녕!